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실을 슬림하는 데 이어 정부 조직 축소도 추진합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당선인과 다르게 공산주의 국가처럼 큰 정부를 지향했던 친중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간 정부 부처 산하기관 공공기관을 조용히 많이 늘렸는데요. 공산국가 중국처럼 큰 정부를 지향했던 친중 문재인 정부가 늘린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이름도 생소한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 18개가 늘어 350개에 달합니다. 친중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기준으로 공무원을 99,465명 늘렸는데요. 이는 이전 4개 정부가 약 20년간 늘린 공무원 수보다 많은 수입니다. 사기업에서 일하는 국민 피와 땀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늘면 사기업 다니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친중 문재인 정부가 늘린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불필요한 정부 조직을 찾아내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고, 윤석열 당선인 특별보좌관인 박수영 의원은 비대해진 정부조직 개편과 공무원 감축을 시사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지난 5년간 공무원 수가 터무니없이 늘었다며 공무원 신규 임용부터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 임용을 줄이는 대신 민간 영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친중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왜 이렇게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을 늘렸을까요? 문재인 대통령과 친중 민주당이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을 늘린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정권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공무원은 사기업에 비해 경쟁도 덜하고 정년도 보장되고 일정 기간 근무하면 고액연금을 받을 수 있기에 속된 말로 철밥통 집단이 되는데요. 복지도 끝내주는 공무원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우파 정권이 공무원을 개혁하려 하면 극렬히 저항합니다. 실제로 나라 살림이 어려워져 공무원 감축을 하려 했던 나라들은 철밥통 공무원 극렬한 저항으로 정권이 다시 좌파 정부로 넘어갔는데요. 유럽의 작은 선진국이라 불리던 그리스는 좌파 정권이 경제를 망쳐 우파 정권이 들어서 공공부문 개혁과 공무원을 감축하려 하자 경찰, 소방관, 판사까지 반발해 친중 민주당 같은 좌파 정권이 다시 들어섰습니다. 한때 세계 5위 경제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도 그리스처럼 좌파 정권이 경제를 망쳐 우파 정권이 들어섰지만 우파 정권이 진행하는 공무원 감축에 극렬 반대하는 공무원 때문에 친중 민주당 같은 좌파 정권이 다시 들어섰습니다. 한국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실시하자 전공론은 극렬 저항에 10점짜리 연금 개혁으로 끝났고, 지지율이 떨어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맞아 친중 민주당 좌파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공무원 개혁은 공무원 본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무원 가족까지 극렬 저항하기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 차이는 결국 국민들 생각과 행동의 차이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는 작게, 경제와 일자리는 민간이 이끌어야 한다는 우파 윤석열 당선인이 공무원 개혁을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공무원 개혁은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친중 민주당이 정권 연장을 위해 고의적으로 늘린 공무원은 그리스, 아르헨티나처럼 우파 정권 발목을 잡아 다시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 공무원이 후진국, 그리스, 아르헨티나 공무원과 많이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회원 가입 부탁합니다.